제가 지금 이제 간주 공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약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약간 느껴보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군가가,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게 저 때는 옛날에 학교에 우유 먹으려면 우유값을 냈어야 되거든요. 우유값, 신문값. 신문값은 초등학교 때 냈는데 우유값, 우유 먹으려면 우유값을 냈어야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우유값을 이제 학교에다 우유값 먹는다고, 우유 먹는다고 부모님한테 우유값을 받았는데 그거를 우유 먹는다고 돈 받아갖고 딴 데다 써요. 오락실 가서 오락을 한다. 그냥 또 딴 데다 쓰는 거지. 딴 데 융통을 하면 제대로 사용이 안 된 거죠, 여러분. 약간 심정적으로 그런 느낌으로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간주 공급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정상적인 거래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매입을 해갖고 그게 뭐가 됐든 정상적인 거래는 매입을 해갖고 그것을 다시 매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매입한 건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매출은 부가세 받아갖고 납부하는 건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경우니까 납부세액 구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 이거죠. 야, 나 이거 매입세 공제줘 라고, 여러분 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공제를 해주는 이유가 여기서 낼 거기 때문에 깎아주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때 네가 낸 부가세 깎아줄게 이거지. 낼 거니까 깎아주는 거예요. 낼 거니까. 이게 일반적인 거래라고 본다면 간주 공급은 어떠냐? 매입을 했어요. 저 우유 먹을래요. 그래? 알았어. 너 매입했으면 저 나중에 부가세 낼 거잖아. 알았어. 그럼 깎아줄게. 그래서 깎아줬어요. 매입세 공제를 먼저 해줬어. 그러면 이거를 매출해갖고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죠? 정상적인 거라면 이걸 매출해서 갖고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얘가 이걸 매출에 안 쓴 거예요. 어디서 썼냐?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 이거 하나 갖고 싶었는데 내가 하나 쓸까? 우리 부모님 집에 하나 갖다 놔줄까? 내 친구한테 하나 줄까? 아니, 그러면 처음에 깎아줄 때, 야, 네 개인적으로 써도 돼 라고 깎아준 게 아니라 너 이거 팔아갖고 부가세 내라 였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부가세가 발생할까요? 매출세액이라는 게 안 생기지. 이게 안 생기는데 그런 거야. 이제 와서 비굴하게 이런 거지. 나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썼는데
세금 못 낼 것 같아요. 그냥 써서. 아니 그러면 내가 처음에 깎아준 건 뭐가 되니? 이런 거죠. 네가 내는 줄 알고 나는 깎아줬는데 이제 와서 네가 판매 안 했고 네 마음대로 써갖고 못 낸다 그러면 뭘 어쩌죠? 저 개인적으로 써서 세금 못 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죠? 정상적으로 세금 신고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계속 얘는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고서 세금 안 낼 거 아니에요. 이대로 놔두면. 그래서 안 되겠다. 다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러고 세금 안 낼 테니까 우리 다 필요 없고 네가 여기 공제 받아간 거 있으면 네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썼던 엄마 갖다 줬던 어디다 썼던 간에 너는 다 과세 공급한 거야. 그래서 이 경우도 공급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매출세액이 발생하는 것은 뭐죠? 매출세액이 안 팔았는데 받은 것도 없는데 매출세액은 있다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일반적으로 시가로 과세하는 거. 제 설명 이해되세요? 둘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진짜로 판매 안 하고서 공제만 받아먹는 사람들을 제외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것을 판매하지 않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당초 공제받은 금액이 있을 때는 그 경우는 매출로 보겠다.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뜻이.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저요 이거 매입할 때 나 이거 판매 안 할 것 같은데 나 그냥 내 개인적으로 쓸 것 같은데 하고 매입세 공제를 안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를 안 받았는데 야씨 너 공제 누가 안 받으래 너 세금 내 이렇게 할까요? 그건 또 안 되겠지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 시 매입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간주 공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제 받은 사람들만 적용한다. 그런 얘기고 간주 공급 여러분 생계에서 발행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아까 일반적으로 안 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세금은 원가로 매길까요? 시가로 매길까요? 일반적으로 시가로 매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러분 간주 공급의 사례들을 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194 보세요. 재화의 공급의 범위 보면은 실질적 공급, 간주 공급 두 개로 나눠지는데 실질적 공급은 옆에 설명 보면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 출자 등과 같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이게 뭐야? 대가에 의하여 지하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돈 받고 물건 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여러분 영원하죠. 내가 물건을 파는 건 그냥 쓰다 돌려줘가 아니라 영원하다. 영속성이 있다. 반면에 간주 공급은 잠깐 읽어보면 본래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돈 받고 물건 판 건 아닌데
과제의 형평성을 위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부하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형평성 목적이다. 똑바로 내는 사람만 바보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첫째,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한테 쓴 거.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 이 부분 동어 반복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그 말은 여러분 이 말하고 대치될 수 있어요. 사업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뭐 한다는 얘기야?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말한다. 나한테 직접 쓴 거다. 알았죠? 팔아야 될 거를 내가 직접 썼다. 그 얘기예요. 우측에 가보면 자세한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첫째, 면세 사업의 전용이라고 보이세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 여기서 매입을 해서 공제를 해줬더니 면세에다 썼대. 저 면세인데요? 면세 부가세 없잖아요. 왜 거들라 그러세요? 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면세에 쓰든지 말든지. 그래서 면세 사업의 전용.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한다. 자,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가 있는데 옆에 설명에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과 유지를 위한 재화라고 써있는데 이거를 약간 말을 바꿔줄게요. 이해를 위해서. 그거는 이렇게 바꾸세요. 영업용, 영업 목적 차량을 비영업용으로 전환한 경우 여러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은 시중에 뭐가 있을까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이건 손님을 태우면서 요금을 받는 차량이 영업 목적 차량이에요. 택시나 또 뭐 있어요? 버스 같은 거. 그래서 영업 목적 차량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바꿨다고? 비영업용으로 바꿨다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버스인데 캠핑카 같이 된 캠핑카로 바꾼 거? 좋은 거. 버스. 손님 태워야죠. 그리고 버스 샀어. 그래서 탄 다음에 이제 그 안에를 다 캠핑카로 개조했어요. 그럼 요금 받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비영업용으로 전환한 거.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해줄 수가 없는데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한다. 혹은 차를 택시로 뽑았어요. 처음에 살 땐 택시였어, 걔가. 그래서 여기 불도 달려있고 그랬는데 잠깐 찾음.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거 띄고, 이게 뭔지 알죠? 불 들어오는 거. 이거 띄고 색칠 해갖고 내가 타고 댕겨. 차 좋다. 그러면 여러분 얘는 처음에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간주공급이다. 비영업용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여기에 업무용도 포함되는 거예요. 업무용. 개인용. 이런 것들이 비영업용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여러분 업무용 차량은 요금 받아야 안 받아요? 직원들이 이용할 때 너 미터기 끊고 다녀 이러고서 요금 걷어가고 그러지 않죠? 그래서 업무용 차량도 비영업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법에서 말하는 영업용은 뭐야? 요금 받는 차량. 자, 그리고요 내려가 볼까요? 얘가 여러분 체크해 줘야 돼요. 별표를 체크해 주세요.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직매장 반출이라고 해요.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혹은 직매장 반출이라고 그러는데, 자, 직매장 반출이, 직매장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판매 시설이 갖춰야 되는 장소. 얘는요, 여러분, 내가 아까 계속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썼잖아요.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 대상이고, 그리고 원가로 과세합니다. 그러면 직매장 반출은 왜 과세하나요? 내가 죄졌냐?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게 뭐 문제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왜 나보고 생계가서 발행하라고 그러고 원가로 과세한다고 그럴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공장에서 자기들이 뭔가 재료를 매입을 해가지고 매출을 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1000개를 매입했다고 쳐봐요. 1000개를 매입했어요. 그럼 이거를 나중에 판매할 때도 1000개를 팔았다고 신고해야 되겠지? 1000개 매입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해준다면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깔끔하게 거래가 되려면 나 1000개 매입했으니까 이것도 1000개 팔았어요 라고, 1000개 매출했어요 라고 신고가 되면 아주 깔끔한 거야. 아주 깔끔한 거야.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야, 1000개 사왔으면 저기 좀 세금 어떻게 다 내고 사냐, 좀 빼돌리자. 그래서 1000개 중에 여러분 600개는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죠. 나머지 400개 어떻게 해? 몰래 빼돌리는 거지. 400개는 어디서 파냐고요? 암시장이라고 하는, 암시장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뒤로 빼돌려고, 세금 안 내려고, 매출로 안 잡히려고. 매출로 잡히면 소득세도 내고 법인세도 내고 부가세도 내고 세금 낼 게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야 400개 좀 보는 사람 없지? 자, 400개 빼돌려서 여기서 팔 거야. 저 600개밖에 못 팔았어요. 원래 사올 때도 600개였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세금이 600개만 세금이 신고가 되죠. 400개 날라간 거야. 몰래 팔았으니까 세금이 안 고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렇게 몰래 뒤로 빼돌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네가 1000개 사왔지, 공제해줬지, 오케이. 그러면 네가 나중에
판매 시설로 이거를 보냈을 때 몇 개 보냈는지 나한테 신고해라. 나중에 너랑 이거랑 개수 맞춰볼 거야. 딱 걸렸어 너. 못 빼돌리겠죠? 너 1000개인데 왜 여기 600개밖에 안 돼? 400개 어쨌어? 이거 확인해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가는 거는 여기 어디요? 판매 시설이 있는 장소겠죠? 직매장 혹은 이걸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얘는 왜 생계에서 발행하라고 그런지 알겠죠? 몇 개 나갔는지 확인하려고 생계에서 발행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원가로 과세한 이유는 뭐야? 세금을 더 매기려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서 원가니까 여기서 원가로 샀다 그래. 원가로 팔고 원가로 샀다 그러면 어떻게 돼? 똔똔이라고 그러죠. 얘는 매출, 얘는 매입이 돼서 똔똔으로 그냥 세금은 더 안 내요. 다만 수량이 몇 개인지만 파악하겠다는 거야. 몇 개 나갔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원가예요. 딴 때는 다 시가인데. 딴 때는 다 생계에서 발행 안 하는데 이때는 생계에서 발행해야 돼요. 유일한 예외 규칙. 알았죠? 딴 데서 못 빼돌리게 하려고 원가이면서도 생계에서 발행해야 되는 경우 그게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저도 쓰려고 해도 쓸 게 없네요. 자, 면세 썼어요. 시가로 가서 생계에서 없어요. 영업용 차량을 사서 비영업용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생계에서 없어요. 시가로 가세. 근데 판매 목적으로 타사업장 반출했어요. 야야야, 너 몇 개인지 신고해. 알았죠? 원가로 가세. 생계에서 발행한다. 자, 그런 얘기고 이제 두 번째 니은 보세요. 개인적 공급. 자가 공급이 여러분 자기한테 쓴 거라면은 개인적 공급은 내 개인적 목적으로 쓴 거예요.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줄게.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좀 싸게 해줄게. 아야, 우리 엄마니까 더 하나 드릴게요. 아버지니까 하나 드릴게요. 친구니까 줄게.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얘는 그렇게 막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알죠? 받았으면 다시 내야 돼. 무조건. 자, 잠깐 읽어볼게요.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제한을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사업과 무관하죠?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 소비하거나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고 그 뒤에 말 보세요. 그 사용인이 누구냐면 직원이겠죠.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직원한테 줘서 쓰게 하는 거죠.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공고로 못 받아. 공짜로 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공고로 못 받아. 마저 얘기하고 좀 더 얘기해 볼게요.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실비변상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러분 내 돈 쓴 거죠. 직원이 내 돈 쓰고서 나중에 변상 받는 거죠. 실비변상. 네 돈 일단 네 돈으로 먼저 해. 나중에 다시 줄게. 이게 실비변상이죠. 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공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뭐냐면 공리후생적인 측면에서 제공하는 경우는 간주공급으로 안 보겠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신문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 얘기 아세요 혹시? 요즘에 세금이 많이 안 거치고 있어서 작년부터 그랬어요. 세금이 많이 안 거치고 있어가지고 나라의 세수가 굉장히 부족하대요. 경제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 세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세금을 어디서 조달할 거냐 그거를 국정감사가 거기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때 감사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건데 올해 25년도에 범칙금을 많이 거둘 거예요. 그게 세금을 많이 걷는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거둘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본 기사는 삼성전자에서 임직원몰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직원들한테 더 싸게 가전제품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인데 그거 싸게 샀다가 다 토해내야 될 판이라고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 반주공급으로 치겠다 이거죠. 옛날에 그냥 슬쩍 눈 감아주던 거를 이제 반주공급으로 치겠다.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 공급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쓰는 거다 이런 거 얘기했는데 개인적 공급에서 제외되는 게 뭐가 있나요? 방금 얘기했죠? 실비 변상이나 또는 복리후생의 목적으로 또는 사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은 작업복이나 작업모, 작업화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아요. 일 시키려고 주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업에 관련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아요. 또 경조사 및 명절 등에 지급하는 금액이 인당 10만원 이하 까지는 간주공급으로 안 치겠다 이겁니다. 회사가 오늘 직원이 만약에 생일이에요. 그래서 자사 제품을 선물로 줬어요. 근데 그게 일정 금액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1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10만 원이 넘어가면 과세한다. (1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10만 원 넘어가면 안주공급이라고 본다.
자, 됐으면 사업상 증여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사업상 증여니까 준 거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동업반복 그랬죠. 매입세 공제 받은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받은 걸 타인에게 주는 거죠.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정하는 거 간주공급이다. 근데 이런 말씀 있죠? 단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재화, 뭐 불공이란 말 쓰기가 하지만 불공제된 재화이거나 견본품의 제공이나 광고선 선물에 사용되는 것은 사업상 증여를 보지 않는다. 견본품이나 광고선 선물은 다 무슨 목적인 거예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거죠. 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폐업 시 잔존제하라는 거 보이시죠? 폐업 시 잔존제하. 폐업이라는 건 이제 더 이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요. 지워버렸네요. 내가 여러분 처음에 매입을 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이걸 더 못하고 이제 폐업을 하겠어. 그러면 폐업하면은 여러분 아직 창고에 남아있는 물건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남아있는 물건들. 근데 그 남아있는 물건들은 처음에 어떻게 사온 거예요? 공제를 받고 사온 거죠. 그래서 폐업을 하더라도 네가 공제받은 것만큼은 다시 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폐업 시 잔존제한. 자기가 자기에게 사업자 본인이 본인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내가 나한테 판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물론 생계한순 발행하지 않아요. 내가 나한테 판 거를 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지만 폐업도 돈이 있어야 폐업을 할 수가 있어요. 폐업하고 싶은데 이거 안 내서 폐업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내야 폐업이 되는데 그래서 사업자 명의만 살아있고 사업 안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뭐 내야지 끝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폐업 시 잔존제하까지 얘기했고요. 내가 나한테 파는 것을 본다. 그럼 여러분 교재 그 밑으로 가볼게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이거죠? 과세하지 않는다. 첫째, 조세의 물납. 조세는 세금이죠? 물납은 무슨 뜻이에요? 현금 대신에 물건으로 세금 납부하는 걸 말해요. 그럼 여러분 물건으로 세금 납부했을 때 또 세금을 매기면 두 번 매긴 거죠? 그걸 이중과세라고 해요. 이중과세. 그래서 이중과세 방지를 목적으로 조세 물납은 과세하지 않는다. 두 번째, 담보의 제공 보이시죠? 여러분 회계상 거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담보 제공하면 소유권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재산의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담보의 제공만으로는
공급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공급이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이전되는 거잖아요. 소유권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이 말이 시험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는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포괄은 넓은 의미를 말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업을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양수는 받는 거고 양도는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놈은 주는 거고 한 놈은 받는 거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그 왜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냐면, 만약에 여러분 내가 사업을 오래 하다 보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계약상 계약서도 없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외상값이 있거나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얘한테 사업을 인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보니까, 야, 너 나한테 돈 있던 놈 어디 갔냐? 이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인수했는데 이랬더니 그놈이 나한테 돈 갚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거래할 때 그 얘기 안 했잖아. 그럼 이거, 야, 네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우리 계약하기에가 될 수가 있지.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계약할 때부터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하는 거예요. 혹시 네가 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가 여기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어떤 권리나 의무는 네가 다 인수하는 거야. 혹시 그것 때문에 거래가 파기되진 않아. 라고 포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그게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여러분 사업을 인수하거나 했을 때, 내가 양도하거나 인수한다고 했을 때 둘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국세청이 여기 위에 있고 둘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내가 양도한 사람이면 국세청은 나한테 돈 받아가지고 이분한테 깎아주겠죠? 그럼 국세청은 뭘 갚을 거예요? 나한테 받아서 이분 깎아주니까 국세청은 더 가져가는 게 없어요. 중간에서 그냥 우리 다리 역할만 해주는 거지, 국세청이 추가로 더 가져가는 부가가치가 없어요. 국가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둘이 그냥 알아서 그냥 뭐 니네끼리 뭐 해. 그 뭐 이거 내가 할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뭐 있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 관계에서는 국가에서 과세했을 때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아요.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과세하지 않는 것은, 뭐 과세하는 것은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거기에 뭐 조세의 물납, 뭐 담보의 세금 뭐 이렇게 나오다가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일부 양도, 뭐 이런 얘기로 나왔어요. 정확하게 그 지문이 생각나진 않는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의 일부 양도. 그럼 뭐야? 그냥 내 사업 전체 중에 일부를 떼내서 주겠다는 얘기죠. 포괄 사업의 양수도가 아니라 일부만 주는 거는 과세거래죠. 그런 뜻이고, 여러분 네 번째, 법에 의한 공매 및 강제경매가 있는데, 공매 강제경매는 여러분 하단에 주기 표시를 따라가고 주기 표시에 나와 있는 말 설명이 있죠. 자, 강제경매라는 말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에 의해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럼 국세가 뭐가 있는지 알아요? 우리 부가세 공부할 때 국세 얘기했잖아요. 부가세 있고, 뭐 소득세 혹은 법인세 이런 게 국세예요. 우리나라 세법 중에서 여러분 가장 그 우선시 되는 게, 채권 권리 중에 우선시 되는 게 국세예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내가 돈을 안 갚잖아요. 그러면 걔가 나한테 소송 걸겠죠.
그러면은 소송을 거는데 이 경우에 내가 패소하면 얘한테 돈 갚아야 되는데 나 돈이 없어요. 그럼 얘가 나한테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이제 돈 갚으라고 하겠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그 강제 경매에 해당하는 거예요. 강제. 공매는 뭐냐면 아까처럼 국세가 있을 때 국세를 체납했을 때 그럼 세무서에서 집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람 없는 척하고 조용히 해. 그리고 문 안 열어주고 있으면 문 따고 들어와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 될 만한 거에 이렇게 다 빨간 딱지 붙이거든요. 왜 붙이냐면 이제부터 이거 네 거 아니야. 이거 공매로 처분해서 네 거 세금 낼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공매로 팔아가지고 세금 충당하면 나중에 또 연락 와요? 야, 너 네 거 물건 팔렸으니까 다시 누가서 내라. 그럼 되겠어요? 두 번 주긴 거죠. 그래서 이 경우도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역시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하자면 그 법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게 이제 이게 국세 체납에 대한 권리가 국세 나라에서 권리가 가장 우선시되는데 그게 가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러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자. 나보다 선순위자가 누가 있나 없나? 없어요. 들어가요? 아니면 있더라도 내 전세금 빠질 정도의 보증금 빠질 정도로 대출이 있으면 들어가도 되죠. 근데 이게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내 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집주인이 국세를 체납한 거야. 그럼 국세가 맨 마지막으로 와야 되는데 제일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세 요거는 무서운 거더라. 그렇죠? 그래서 재할 공급을 오지 않는데 뭐 어쨌든 그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용유계 공급 재화의 수익은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빨리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유계 공급은 아까 설명드렸을 거기 보시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영무를 제공하거나 영무라는 건 서비스를 말해요. 서비스. 대가에 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화나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빌려주는 거죠? 잠깐 쓰다듬고. 자, 두 번째는 용유계 공급입니다. 뜻은 이제 우리가 아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과세하는지 잠깐 보도록 할 건데요. 교재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용역의 범위가 나와있죠. 용역의 범위. 자, 그래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건설업, 숙박, 음식점업, 운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 대신 요거는 체크해 주세요.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은 제외한다. 이거는 여러분 과세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 전답이 뭔지 알아요? 논이나 밭죠. 논밭. 과수원이나 목장용지, 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자, 이런 것들은 다 대체로 그거죠. 식량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용역 자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 보건사회복지, 가사,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등 이런 범위로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시적이고 용역이라는 건 권리를 부여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면 용역의 공급은 이번에도 실질적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공급이라는 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대가에 의해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용역을 공급하는 거죠. 그럼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세금계약서가 발행이 된다. 아까 거래 중에 외주가 공비라는 거 본 적 있죠? 그것도 용역이에요. 외주가 공비. 근데 여러분 간주 공급을 얘기해야 되는데 재화 같은 경우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서 그걸 아까 개인적으로 쓰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쓰거나 뭐 등등등 있었잖아요. 자기한테 쓰거나. 그래서 공제를 적용하고서 개인적으로 써서 간주 공급이 있었는데 얘도 그러면 적용이 되냐? 근데 용역은 매입세 공제라는 걸 처음에 받은 적이 없거든요. 미용실 생각해요. 미용실. 그것도 용역이죠. 네일 손톱 손질해주는 거. 다 용역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공제받았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는 것이 이미 그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자가 공급, 개인 무상 공급의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 간주 공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용역을 내가 나한테 공급하는 거. 그게 자가 공급이에요? 막말로 내가 미용실 하는데 내가 머리 밀고 있으면 자가 공급이에요. 신고당하네? 추징당하네? 세무서에서 와요? 야이씨 너 머리 반 깎았네. 아 저 자식 벌써 깎았네 이래요? 잡아! 뭐 이러고 머리 못 깎게 잡아! 왜 그러세요? 이러잖아요. 무상공급. 아유 오랜만에 오셨는데 저기 오늘 공짜로 해드릴게요. 10번 채웠네요. 공짜로 한번 해드릴게요. 잡아! 그래요? 아니죠. 이런 경우 내용은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과세 자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얘네들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부동산 임대 용역에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내가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고 건물주죠, 건물주. 특수관계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특수관계인은 남이 아닌 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인척이나 뭐 친구 뭐 등등 남이 아닌 자가 특수관계인. 그럼 이런 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를 공짜로 해주면 과세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왜 이럴까요? 과세 형평성 목적이라고 보면 돼요. 과세 형평성 목적. 그냥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건물이 있어요. 내 건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기 101호실이 있습니다. 102호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세입자가 있어요. 여기는 세입자가 있어. 근데 마침 102호가 비었어요. 그래서 공실이라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자식한테 내 아들한테 그래 아빠 건물에서 너의 꿈을 펼쳐봐 했다고 쳐봐요. 이거를 자녀에게 준 거지. 근데 걔한테 아빠 월세는 얼마야? 에이 아빠한테 왜 뭐 그걸 내려 그래. 그냥 너의 꿈을 펼쳐 이러겠지. 그래서 무상으로 한 거야. 무상 뭐야? 임대한 거죠. 근데 얘한테는 다 뜯어내겠죠. 때 되면 올리고 얘한테는 징수란 다 유상이야. 얘한테는 유상 꼬박꼬박 다 받아요. 근데 얘한테 안 받아. 그러면은 둘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래서 이 경우는 공짜로 해도라도 과세한다. 알았죠? 자, 그렇게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 원래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한다. 재화의 수익까지만 마무리하고 여러분 부가세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세 번째 재화의 수입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걸 수입이라고 그러죠? 좀 잘 생각해봐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 제가 얘기했는데 수입하는 물건은 어디서 소비가 되나요? 생산하는 나라에서 소비되나요? 아니면 수입하는 나라에서 소비가 되나요? 수입하는 나라에서 소비가 되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은 수입하는 자에게 과세한다. 근데 우리는 아까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라는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수입하는 자는 여러분 옛날에야 사업자들만 수입을 했지만 지금은 직구하죠. 개인들도. 그럼 개인은 사업자가 아닌데 세금 내야 되나요? 내야 돼. 그래서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여부에 불문한다. 불문이 뭐야? 묻지 않는다. 네가 사업자인지 아닌지 따지지 않겠다. 세금 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하는 애한테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수출하는 애는 세금 안 내. 알았죠? 수입하는 자가 과세한다. 수입하는 자. 납세 의무자는 수입하는 자예요. 얘가 수입하는 자가 여기서는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수출하는 애는 세금이 없는데 세금이 없는 이유는 수입하는 자에게만 매기고 이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고 불러요. 수출하는 자에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과세되는 거니까 부가세 낸 거에 대한 증명을 하려면 책임계산서가 있어야 됩니다. 누가 발행하냐? 야, 너 나한테 해줄 수 있냐? 와! 그럴 거 아니야. 얘 외국에 있는 애인데 되냐? 안 되지. 얘는 못하지. 그래서 세금계산서 누가 발행해 주나 그랬더니 세관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관에서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수입 세금계산서 발행해 줍니다. 수입은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